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그룹의 11번가를 비롯해 SSG닷컴, 홈플러스의 SSM까지 유통기업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SSG닷컴은 1조 원대의 풋옵션 리스크를 해소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성장률이 높은 홈플러스의 슈퍼마켓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프라인 매장만 전국에 300개가 넘고 지난해 기준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1세대 이커머스 11번가 역시 IPO 추진 불발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업체들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관건은 국내 시장에 잠재 인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SK텔레콤이 3년 전 신사업으로 야심차게 내놨던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장세가 확연히 꺾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1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가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KT와 LG U+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 것은 2021년 7월 이프랜드를 출시하면서입니다. 2022년 11월엔 베트남 등 총 49개국에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동남아시아판을 만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충성 이용자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으면서 사업 확장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대규모 메타버스 공연장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게임업계 불황에도 국내 대표 게임업체 넥슨과 넷마블이 올해 상반기에 내놓은 신작이 연이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작 효과로 장기간 이어진 보릿고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지난달 21일 중국 시장에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현지 시장 초기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던파 모바일은 출시 6시간 만에 중국 부동의 1위 국민 게임인 왕자 영효를 제치고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1위에 올랐고 이날까지 그 순위를 유지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게임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판호 발급의 소식과 신작이 흥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소식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겁내지 말자 FOMC.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저는 금종욱 전문가입니다. 겁내지 말자였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겁을 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 초반에 좀 개파락 출발했다가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찰시려는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상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마주들이 좀 워낙 또 강하게 올라와 주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대형주들은 FOMC 앞두고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또 테마주들은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꽤 많이 나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 해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재밌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시장 안에서 좀 겁이 났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 상당히 또 재미있었다, 오늘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락 출발해서 오늘 시장 좀 많이 힘든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보셨다가 또 오후장에는 반등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전일 종가 부근까지도 시장이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후장에 역시나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종가가 이제 좀 저점으로 좀 내려오면서 마감을 좀 했었는데 최근 시장이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금리 인하를 좀 언제쯤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이제 1월 달까지만 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었던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번까지도 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올해 안에 또 금리 인하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캐나다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또 다른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모여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목요일 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 수요일 날 저녁에는 CPI 발표가 있고 또 목요일 날 새벽에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다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장세에서도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작은 금액으로도 매매를 하실 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괜찮은 시장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시장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시장을 좀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방에 대한 박스권 자리 저점을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또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올라와 주는 게 좋은데 일단 금융시장에서도 21선 자리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와 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는 갭으로 좀 밀렸지만 다시 한번 양봉으로 올라와 주는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2차 전지도 금요일 날 흐름은 좀 좋았었지만 오늘 좀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한 880포인트 부근을 한번 좀 확인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요 880포인트 부근을 뚫어주는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개파락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어제 금요일 날이죠. 종가 자리를 좀 넘어서 주는 흐름이 좀 나오나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은 이번에 FOMC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일단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가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뭐 큰 이벤트 앞두고 나서 뭐 강한 매수세보다는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원래는 좀 이런 시장을 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강하게 시장이 반등하기보다는 이런 박스권 안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 9월달 지금 미국 대선이 있기까지 한 2번 정도의 FOMC가 더 있거든요. 이번에 6월달 제외했었을 때 7월과 9월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동결이 될 거는 확실시 되지만 이 이후에 7월이라든지 9월달 중에는 한 번의 금리 인하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겁내지 않고 이번 FOMC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FOMC라든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처럼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시장 전략을 세우는데 평소보다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을 혼자서 세우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공부를 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161 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800원에 15% 비중인데요.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12,760원입니다. 자, 18%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공개 매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피부 미용 레이저 관련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전략을 뭐 그렇게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는 종목인데, 일단은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이 가격에서 크게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개 매수 가격에서 큰 변동성이 없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보유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화장품 관련이나 미용 관련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공개 매수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는데요. 물량은 이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지금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급등을 했었다가 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좀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다른 종목이 없으시다면은 일단 다른 화장품 종목으로 한번 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부분에서 좀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9,400원에 지금 비중은 10%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48,8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49,400원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거든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매수가 부분이신데 이제 매수했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오랜 기간 좀 보유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엔비디아가 더 갈지, 지금은 HBM 관련주 쪽은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지 그걸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도 지금 자리에서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 자체가 AI 전용은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게임을 위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 AI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고 그런 이제 과도기가 어느 정도 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계속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HBM 관련주 쪽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대기업 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먼저 가장 급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일단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이스페타시스도 역시나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비중 자체는 10%시니까 그게 무리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번 만약에 엔비디아의 흐름을 좀 한번 지켜보시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한 2%든 3%든 좀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 업종이 여기서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 같아서 일단 매수하신 단가가 좀 뭐 4만 원대라든지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만 지금 매수하신 단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오히려 좀 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조정을 좀 노리시면서 좀 길게 보는 흐름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오늘 미국장이 좀 괜찮았다. 반도체 업종이 반등이 나왔다 해서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54,900원이 고점인데 여기 부분으로 올라왔을 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적은 물량만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 단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관리를 하면서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DSR 제강 DSR 제강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600원에 15%. 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네. 이 종목이 동해시추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 종가를 네. 보니까 4,8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DSR 제강을 매수하셨는데 매수 단가가 5,600원이 맞나요? 저 이거 한 2년 된 거예요. 아, 네, 2년 되셨고 네. 예, 이거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어디서 추천해줘가지고 샀었어요. 아, 어디서 추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내용이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손절을 좀 못하신 부분이 네. 있죠. 원래 원래 기다린 거예요. 예, 매매 성향이 좀 장기 투자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단기 투자이신데 아니 장기 투자는 아닌데 그냥 네.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냥 기다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일단은 뭐 철강 쪽이 지금 원래 지금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 계속 차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등을 못하고 계속 밀렸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철강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네. 지금 중국산 저가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데 뭐 지금 철강에 대해서 호재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네. 됐었을 때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못 넘어가는 철강들이 싼 값에 우리나라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악재가 좀 될 수 있는데 지금 요 며칠 동안 올라갔었던 건 그 내용이 아니죠. 예. 예, 최근에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알고 계세요? 잘은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추 관련주로 좀 많이 예, 같이 예.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뭐 배관이라든지 뭐 이런 예, 예. 관광 업체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런 이슈들로 지금 잠깐 올라갔어요. 그런데 네.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올 기회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네. 내가 본전가까지 노리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장주는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요 며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왔고 일단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5,150원 정도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이 종목 자체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예, 맞아요. 예, 호가 물량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분봉상 보시면 갑자기 막 뭐 1분 사이에 뭐 4, 5%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중에 이걸 가격을 보면서 대응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아침마다 지금 중요한 라인은 5,000원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5,000원대에 좀 매물대가 좀 있어서 그 자리를 지금 계속 못 넣고 조정을 받고 5,000원 넘어가면 조정받고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지금 석유 시추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당장 이번 달에 벌써 이제 조사한다라고 벌써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미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은 길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예.
올해까지는 일단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인데 굳이 지금 뭐 매수하신 단가 5,600원이면 못 올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오랫동안 좀 단기적으로 뭐 한 며칠 전에 들어가셨다 했으면은 그냥 짧게 수익 내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들고 가셨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중이 한 15%인데 뭐 물타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달 안에 한번 더 조사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좀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좀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 이러면은 일단은 매수하신 단가 부분 한 5,500원이라든지 5,300원 이런 부분에서 나눠서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올해 연말까지 뭐 2년 기다렸는데 뭐 3년 못 기다리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매수 단가 높이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여기서 막 뭐 100% 200%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아마 거기서 수익을 조금 더 내시더라도 뭐 10% 정도 수준일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5,000원 부분에 올랐으면 그 위로 그냥 좀 매도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이거는 좀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슈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장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크게 갔었을 때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슈를 충분히 한번 받으면 5,000원 부근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까지 좀 올라온다 싶으면은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쇼핑 66,0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을 6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64,100원입니다. 아주 조금 매수가를 지금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쇼핑을 매수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신 종목이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요. 그러면 네. 롯데쇼핑에 뭔가 뭐 메리트, 내가 좋아하는 뭔가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원래 백화점주를요. 네. 좀 저가에 사서 네.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동안 손해를 안 보고 살아왔는데요. 네. 요새 롯데그룹이 좀 자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네. 내가 믿고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네, 뭐 받게 됐습니다. 실례지만 네.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이시고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그 연세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고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젊은 느낌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것 같았는데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우선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다만 뭐 백화점 쪽을 좀 공략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은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백화점주가 잘 갔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때는 여행 갈 돈으로 차라리 쇼핑하자라고 해서 그때 뭐 명품 쇼핑이 좀 많이 늘고 뭐 중국인 관광객도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서는 어때요? 금리가 계속 높은데 사람들이 쇼핑 혹시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뭐 다른 백화점들 많이 주말에 가보세요? 예, 집 근처에 롯데백화점도 있어서 롯데도 가고, 네, 뭐 현대도 가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녔을 때 예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한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갑을 못 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몸소 이제 느끼시고 계시는데 일단 뭐 저점이 매수하신 단가가 높았으면 제가 뭐 이런 종목은 조금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매수하신 단가 그렇게 막 못 올라올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뭐
이런 종목을 자꾸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아직은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조금 공격적인 포트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주식을 좀 접근하셨을 때 여러 방면으로 해보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이제 뭐 내가 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뭐 백화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 유틸리티 관련 이런 종목도 괜찮은데 그렇게는 일단은 뭐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차트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좀 차트를 길게 봤을 때 거의 역사적인 신저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라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뭐 올해 초처럼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손해를 안 볼 종목이긴데 다만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식품주들이 지금 이런 롯데쇼핑처럼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언제 관심을 좀 받게 되면은 다시 돌아서서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만약에 급한 돈이 아니시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은 최소한 7만 원 정도 전 고점 부분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좀 너무 보유하는 게 좀 지루하다, 다른 종목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뭐 평단가 정도 왔었을 때 비중 조금 줄여서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그 이상까지 전고점 부근인 7만 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들어봤고요. 만약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두 가지 의견 다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아주 자세한 시장 공부를 좀 해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LG 생활건강이요. LG 생활건강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3만 원에 10%요. 4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딱 40만 원 선입니다. 3%대 예. 낙폭을 보였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LG 생활건강 이 종목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LG생활건강 오늘 뭐 대부분 이렇게 내수 관련주 쪽을 많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 LG생활건강을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죠? 아유, 한여름 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점이 좀 좋아서 매수를 하시게 된 걸까요? 좀, 그래도 LG 생활건강이면 좋은 회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샀죠, 뭐. 믿고 샀죠, 뭐. 아, 예, 뭐 망하지 않는 회사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하신 거죠. 뭐 마트 가도 뭐 LG 생활건강 제품 많이 있고 뭐 어디 가든 뭐 편의점 가도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거는 뭐 좀 충분히 그렇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좀 쓰시는 제품 중에서 뭐 치약을 짰는데 거기 LG 생활건강 있고 화장품을 샀는데 뭐 LG 생활건강 제품 있고 내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매수했다 이런 접근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일단 잘 팔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 뭐 투자를 하셨으면은 어쨌든 수익을 보시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회사에서 뭔가 되게 잘 팔리거나 되게 유명하거나 지금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이제 찾아보시는 게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 쪽이에요. 예. 화장품을 잘 안 쓰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뭐 예전에는 중국에서만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서도 많이 팔리긴 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예전에 이제 중국의 매출 이런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좀 예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화장품 이렇게 해서 썼는데 중국 사람들도 입맛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일단 뭐 유럽산 제품을 좀 많이 쓰게 되고 우리나라의 비싼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중저가 브랜드의 화장품을 좀 많이 쓰면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뭐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화장을 잘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잘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했고 올해부터 조금씩 반등해서 올라온 게 지금 요거 한 40만 원대. 그래서 굉장히 오래 매수하신 지 오래됐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매수하셨을지 아니면은 작년에 매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길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작년에 8월 달쯤에 한번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이 여기서 한번 40만 원대에서 한번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3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길게 보여드렸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가격이 막 뭐 일주일 사이에 막 뭐 10%, 20%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니고 하루에 뭐 2%, 1%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천천히 가는 종목인데 자, 이번에는 주봉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좀 보게 되면은 더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종목이 2021년도에는 거의 150만 원 정도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가격을 봤었을 때 요 지금 40만 원이라는 가격이 비싸 보이시나요? 2년 전에, 3년 전에는 이 종목이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의 반에 반토막 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가격을 지금 내가 요 가격을 지금 43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까지 빠졌네. 이거 가격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예전에는 정말 150만 원 황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만큼 조정을 좀 길게 받았고요. 길게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안정적인 매출은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잘 팔리는 제품이 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게 가벼운 종목이 아닌 시총 자체가 무거워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급하게 매수하신 게 아니시라면은 지금 매수하신 단가 이상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짧게 요즘에 화장품주들이 잘 간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보유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매수하신 단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길게 보는 흐름에서는 일단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랜 기간 보유하시면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우선 홀딩 전략을 좀 짚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면 50만 원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상담 내용 참고하시고 수익 실현 꼭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7,200원에 15%요. 5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오늘 종가가 52,0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7,000원 부근까지 저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57,200원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3주 정도 됐나요? 네, 그럼 뭐 한 일주일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로 한국항공우주 매수하시게 된 거죠?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네. 방송에서 들어서 네, 한국항공우주를 딱 집어서 좋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우주항공 쪽으로 좋다라고 했나요? 네, 우주항공. 우주항공 쪽으로 딱 좋다라고 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좀 그날 장대 양봉으로 딱 나오니까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매수하셨나요? 네. 네네.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단기 성향으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방산주 쪽으로 일단 보실 수도 있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좀 들어가실 때 그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기 성향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을 매매하셔야지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스킬이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무거운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매매하셨을 때는 지금 내가 단기로 좀 노리셨다면은 차라리 좀 시총 좀 작은 종목들로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항공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58,000원 자리를 좀 넘지 못하고 갑자기 좀 밀렸었는데 요걸 차트를 한번 좀 길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 라인 한번 좀 거놨는데 요 자리들이 직전에 계속 저항을 맞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신 대로 만약에 요 매수하셨던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리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맞지만 예상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점을 딱 뚫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셨는데 고점에서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네 이러면은 일단 짧게라도 비중 축소라든지 손절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 매매가 좀 가능하신데 그래도 다행히 이 저점에 대한 박스는 잘 지지해주는 종목인데 48,000원이라든지 5만 원 부분 자리에서는 항상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실은 보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 우주항공 쪽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 단기 쪽으로 노리신다면 그런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2파워요. G2파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00원에 10%요. 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최근에 G2파워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큽니다. 액침냉각 관련해서 뭐 연구개발 주간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종가가 1,620원입니다. 거의 매수가 부근인데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G2파워 매수하셨는데 언제 매수하신 거죠? 오늘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오늘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한전산업이 상한가 가길래요. 네. 한전산업 팔고 G2파워가 못 갔길래 이게 갈 줄 알고 샀거든요. 네. 근데 못 가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뭐 원전 관련주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전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오늘 인니의 지금 송전 뭐 송전 송전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지금 급등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라고 해서 뭐 송전 쪽이 가다 보니까 이제 원전 쪽도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전산업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시간 외로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보셨을 지금 다 빠졌더라고요, 시간으로 원전주가.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짧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영국에서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방한을 해요. 원전 관련 이슈가 있어서 우리나라 그 원전주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눌림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그렇게 나쁜 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간 외로 빠지더라도 충분히 저는 그 이상은 노려볼 수 있겠다. 6월달, 7월달 계속 원전 이슈는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 시장 공부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닌 매일매일 함께 시장 공부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안주를 만나보기 앞서서 우선은 지난 대안주들에 대해서 상승률을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대안주들의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양이 너무나도 잘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찾는 분들도 계셨고 저 네. 역시도 아니 냉동 김밥이 무엇이길래 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실하더라고요. 내용물이 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좀 상한가도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태성이 갭상승 출발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네.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양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우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했었던 거는 일단 냉동김밥에 대한 매출 부분이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5월 초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굉장히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자리에서 일단 제가 공략했었던 다음 날부터 급등을 해서 지금 거의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한 2배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왔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식품주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가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이런 냉동 핫도그라든지 원래 이제 납품하고 있었던 그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뚫고 가는 건 어렵지 않다. 생산만 많이 돼준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불닭볶음면처럼 유행에 한번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셨을 때는 좀 좋은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올라간 상승률보다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긴 박스권을 좀 만들었다가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들은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좋은 이슈가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제가 공략했었던 자리가 이제 요 구간인데, 자, 요 자리에서 자 보시면 갭상승으로 이틀 후에 떴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계속 상승 시대가 요 갭을 메우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이 좋은 호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또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은 이제 갭상승 후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좀 눌림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10,000원대 정도는 못 넘었지만 충분히 올해 다시 한번 10,000원대 가격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양 10,000원 이상도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태성입니다. 자, 태성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태성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오랜 동안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강한 거래 대금으로 좀 뚫어주는 구간들이 나왔죠. 예, 역시나 또 여기서 이제 공략했었던 이슈들에서는 제가 이제 애플 관련 쪽으로 처음에 애플에 이제 납품하는 폭스콘의 PCB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그래서 애플 관련 쪽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유리기판 관련 쪽으로도 좀 이슈가 좀 돼서 올라왔고, 최근에 또 금요일날 상한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복합 동박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 복합 동박이 이제 쓰이는 곳이 2차 전지 쪽인데, 복합 동박을 썼었을 때 이제 이 주행 거리라든지 이 2차 전지 배터리 상당히 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물론 제가 이 내용까지 다 알고서 이때 알려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또 대안주로는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좀 짧게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LS 머티리얼즈 한 종목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LS 머티리얼즈도 보시면 자, 최근에 제가 드렸었던 구간이 좀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 오늘 다시 한번 돌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대안주로 나온 종목은 우양이라든지 지금 태성 같은 종목을 좀 약간 복합해 놓은 느낌을 좀 받으실 텐데,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인데, 오리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식품주로서 수출을 좀 많이 했었던 기업입니다. 초코파이 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좀 종목이었고, 최근에는 좀 식품주인데 많이 관심 못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차트 좀 뒤로 넘겨다 보면은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인데, 이게 지금 리가캔 바이오, 예전에 레고캔 바이오인데 요거를 좀 인수하게 됨으로써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자리를 잘 지지해주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은 최근에 좀 핫한 과자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좀 유행이 됐었는데 혹시 꼬북칩 아세요? 아, 네. 그게 다시 유행하나요? 미국에서 유행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유행을. 네, 미국에서 지금 이 꼬북칩 초코맛 추러스 초코맛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립니다. 요게 지금 좀 계속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미 예전에 한번 품절 대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좀 잘 팔리고 있고, 이게 또 중국에서도 좀 많이 좀 팔릴 수 있게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거캠 바이오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돼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아직 덜 오른 식품주, 오리온을 다시 한번 대안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또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하실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10만 원 자리를 강하게 좀 돌파를 못했지만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지나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왔었지, 이 전에 한번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면서부터 시세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돌파하는 걸 좀 예상을 하고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랫동안 지금 올해 1월부터 계속 5개월 이상 지금 저점을 좀 다지면서 강한 지지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지지하면서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을 때 아마 10만 원 자리를 안착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좀 기대했었던 엄청 큰 시세까지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우양같이 상한가에 막 들어가고 그런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는 당장 못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인 시장 대비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리가생리 바이오도 지금 ADC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좀 차트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던 우양, 그리고 오늘 갭상승 출발을 보였던 태성, 이 두 종목을 접목시킨 것 같다라는 오늘의 이 대안주까지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자, 종목의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아니면 시황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훨씬 더 자세하게 시장 공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DSR 제강은 5,600원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쇼핑은 전고점 7만 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안주로는 오리온을 짚어주셨는데요. 대안주에 대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